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총 150문제고요. 110분 동안 문제 읽고 답을 찾는 건데요. 속도감 있게 문제 풀어보는 트레이닝을 여러분께 해드릴 거예요. 문제 푸는데 필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콕 집어드리면 보기나 지문이 변경돼도 여러분이 맞추실 수 있게끔 응용력 키워드릴게요. 제 3장 요양보호 강론은요. 실기 45문제가 이 파트에서 다 나옵니다. 더군다나 기록 및 업무 보고, 임종 요양보호는요. 필기 시험 문제로 들어가요. 여기서 3, 4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강론에서 50문제의 국가고시가 출제된다. 80문제 중에서 50문제나 나오는 파트예요. 그런데 신체활동 지원은 너무 양이 많아요. 이것만 따로 다른 영상에 빼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이 영상에서 다 담았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졸지 마세요. 딴 생각해서 놓치지 마시고요. 110분이 길다 하면은 2번 정도에 나눠서 한번 쫙 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뭐 한 3분 보고 5분 보고 찔끔찔끔 공부하면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쭉 연결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영상을 반복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어느샌가 문제만 봐도 아 이거지 답이 딱딱 나오는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합격은 기본입니다. 귀요보와 함께 안전하고 넉넉한 점수로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합격하실 분은 좋아요 한번 먼저 누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거실 출입문에 문턱을 설치한다. 2번 다리 간격이 좁은 식탁을 사용한다. 3번 몸이 충분히 잠기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4번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5번 현관 조명은 현관 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한다. 정답 뭘까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5번 현관 조명은 현관의 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한다 이겁니다. 문턱은 다 없애는 게 발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좋겠죠. 식탁은요. 휠체어에 앉아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간격을 고려해야겠죠. 문고리는 막대형이 좋다.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2번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스스로 하게 한다. 3번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 4번 업무 대행에 불만족하면 다른 요양보호사를 연계해준다. 5번 서류 발급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정답은요? 3번이죠. 외출 목적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외출 준비해야겠죠.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웁니다. 소지품 점검하고요. 갔다 와서는요. 외출 동행이 만족스러웠는지 확인해야겠어요.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번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하게 한다. 3번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제공한다. 4번 비슷한 색깔의 여러 가지 반찬을 제공한다. 5번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먹기 좋게 제공한다. 정답 뭘까요? 2번입니다. 밥맛 없다고 하면은 움직여라 봐봐. 네가 노동을 해봐라. 얼마나 입맛이 좋아지나.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를 하면 밥맛이 좋아집니다. 입맛이 없는 대상자 또는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한다. 이런 게 또 국가고시에 나와요.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해? 그냥 뭐 침이 좀 나오잖아요. 안 그래도 좀 먹음직스럽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반대죠. 2번 뜨거운 요리그릇은 찬물에 담가 식힌다. 쨍그랑 깨지겠죠. 3번 씻은 식기는 젖은 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아이고 더러워. 4번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그물형이 좋다고 했어요. 5번 밀폐 용기의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티백을 넣어 탈취한다. 요거 정답입니다. 냄새 나는 거 녹차티백 2-3개 넣어가지고서는 냄새를 빼라고 했어요. 그죠?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닦는다. 기름기 많은 그릇은요. 휴지로 기름기 제거한 후에 설거지하는 게 좋죠? 설거지 순서는요. 요리컵,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그 다음에 국그릇, 그 다음에 반찬그릇, 맨 마지막에 기름 많은 프라이팬 이 정도였어요. 다음 그림에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거 뭐예요? 짜라는 소리죠. 약하게 짜래요. 1번 손으로 약하게 짬, 2번 약한 햇볕에 말림, 3번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4번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함, 5번 염소계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정답은요? 약하게 짜라 이겁니다. 손으로 약하게 짬 또는요.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라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서비스를 변경한다. 2번 대상자의 성향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한다. 3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4번 대상자와 의견이 충돌하면 보호자가 해결하도록 한다. 5번 치매 대상자의 돌발 상황은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하여 해결한다. 정답 뭐죠? 3번이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왼쪽 편마비야. 그럼 오른쪽은 건강하죠? 오른쪽을 계속 활용하게 합니다. 오른쪽으로 밥을 먹이고 오른쪽 손을 짚고 일어나게 하고 항상 잔존 능력을 유지를 해야지 쓰던 것도 안 쓰면 못 쓰게 되거든요.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파악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해요 우쭈쭈 우쭈쭈 하는 거 동기부여의 역할도 하죠.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해야겠습니다. 잔존 능력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치매 대상자는 더 중요하죠. 잊어버리는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별걸 다 못하거든요. 양치하는 법도 잊어버립니다.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름기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땡. 2번 씻은 식기는 젖은 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땡. 이렇게 계속 문제가 겹치죠. 3번 그물용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뭐가 좋다? 그물이 좋다. 저 스펀지형 쓰고 있거든요. 사실 4번 냄새나는 싱크대 배수구에는 소다와 식초를 붓는다. 5번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쨍그랑하겠죠? 정답 뭐예요? 4번입니다. 근데 사실 저 싱크대에다가요 소다랑 식초 부은 적 없거든요. 과일 씻으면서 식초를 자연스럽게 버린 적은 있는데 소다 버린 적은 그러고 보니까 없는데 그럼 냄새가 뭐 없어지나 보죠? 대상자의 침구류와 선택시 고려사항을 옳게 연결한 것은 문제 이해 가셨어요? 침구류 선택하는데 어떤 거 골라야 되냐 이거예요. 1번 이불 두껍고 무거운 거 아유 무거워. 2번 이불 커버 거칠고 오직물로 된 것. 3번 베개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4번 시트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 5번 매트릭스 푹신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 정답 뭘까요? 3번입니다. 이 문제 뭐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특히나 남자분들 이게 뭔 소리야 하실 거죠? 여자도 사실 몰라요. 그죠? 이불은 가볍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보습성 있는 게 좋아요. 베개는요?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뭔가 이게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머리에서 열이 많이 나니까 열에 강한 게 좋다는 얘기인가요? 시트는 풀 먹이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부드러운 게 무조건 좋습니다. 매트릭스가 뭐예요? 우리 사실 침대 푹 쉬는 거 좋은 줄 아는데 매트리스는 여기서 요예요. 요 바닥에 까는 거. 단단하면서 탄력성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바닥은 약간 단단하고 탄력성 있고 지지력이 좋고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게 좋다. 요는 한 달에 한 번은 최소 말려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불은요. 양털 이불, 오리털 이불은요. 햇볕에 말려요? 그늘에 말려요? 그늘에 말리래요. 쪼그라드나 봐요.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자에게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한다. 2번 물품 구매 시에 요양보호사의 물품도 함께 구입한다. 3번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4번 업무 대행을 완료한 후에 경과를 한꺼번에 설명한다. 5번 서류 발급 업무 대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여러분 계속 좀 비슷한 보기가 겹치는 느낌 받으셨죠? 정답 뭐죠? 3번이죠.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 점검해줬죠? 대상자가 원하면은 업무 관계자와 연결하는 거죠. 은행 갔어요? 그 관계자랑 연결해 줄 수 있겠죠? 주민센터, 동사무소 갔어요? 연결해 줄 수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2번 생과일 대신에 과일 통조림을 섭취한다. 3번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4번 가급적 도정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한다. 5번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뭘까요 여러분? 변비로 고생한대요. 똥이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섬유질 먹는다 이런 답은 없어요. 뭘까요 답이? 1번입니다. 보리 섬유질 있겠죠?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생과일이 좋지 통조림이 좋겠어요. 그쵸? 충분한 물을 마신다, 섬유질을 먹는다, 통곡류, 생과일, 생야초를 충분히 먹는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거 뭐예요? 밑에 뭐 물결 모이가 있습니다. 뭔가를 깔아라 이거예요. 80에서 120도로 다려라 이거죠?
뭘까요? 물을 뿌리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2번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한 후 다림질한다. 3번 원단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이거 그럴싸하죠. 4번 80에서 120도로 드라이 클리닝한다. 5번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한 후 드라이 클리닝. 사실 여러분 이거 보기 보면 더 헷갈립니다. 차라리 밑에 천을 댔다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그냥 그 답을 찾으세요. 보기 다 보면 더 헷갈려요. 정답 3번이죠. 제가 대상자의 외출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걷게 한다. 뭐 축지법인가요? 2번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센터에서 챙기게 한다. 센터에서 요양보호사 100명씩 있어요. 못 챙겨요. 3번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4번 택시로 이동할 때는 운전자 옆자리에 앉게 한다. 5번 외출 장소와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정해서 알려준다. 정답이요? 3번입니다. 우리는 항상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번씩 쉬게 하고 힘들지 않게 하는 거죠. 대상자는 항상 내 옆에 내 손이 즉각 개입해갖고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삼킴장애 연화곤란이죠. 1번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2번 밥은 물에 말아서 제공한다. 3번 식사 중에 대화를 유도하면서 속도를 조절한다. 4번 요구르트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로 제공한다. 5번 한 번에 조금씩 떠 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정답 5번이죠. 작은 숟가락을 사용해서 천천히 식사하게 하는 게 좋고요. 너무 묽은 거보다는 약간의 점도가 있는 건더기 있는 게 잘 넘어갑니다. 신선한 채소가 몸에는 좋지만 삼킴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안 넘어가죠.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변실금이라는 것은요. 똥을 찌렸다는 거예요. 다른 세탁물하고 섞으면 안 되겠죠? 별도로 빨아야겠죠? 1번 뚜껑을 열고 삶는다. 2번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3번 오염된 부위는 아세톤으로 세탁한다. 4번 얼룩을 제거하고 표백지에 오래 담가둔다. 5번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한다. 정답은요? 그 똥 지린 부분을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그 변이 묻은 부분을 세탁기에 돌려버리면 다른 옷에 다 묻어버리잖아요. 그 부분만 따로 별도로 빨아야겠어요. 붕산수는 뭐예요? 너무 냄새나는 그런 옷들을요. 붕산수에 담갔다가 헹구지 않고 건조시켰을 때는 그 냄새, 막 꼬랑내 이런 게 잘 빠진다고 합니다. 제가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번 대상자의 귀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3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이용하는 병원으로 안내한다. 5번 진료 당일에는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게 한다. 정답 뭐예요?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대학병원 6개월에 한 번씩 갑니다. 한 번에 그 약까지 다 타려면요 그날 몇십만 원 들어요. 그런 거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식중독하면은요 뭔가 상한 음식 먹었을 때 아니겠어요, 그쵸? 1번 두부를 냉장 보관한다. 2번 조기류를 냉동 보관한다. 3번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다. 4번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5번 조리된 식품은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정답 뭘까요? 4번입니다. 먹고 남은 거 그 랩으로 씌우면은 거기서 세균이 또 번식을 하고요. 우리 보통 참치 같은 거 따가지고 그 통째로 넣잖아요. 통조림에 그 캔에서 뭔가 안 좋은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상자의 관공서 방문을 대신해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서류 발급비를 기관장에게 청구한다. 2번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3번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의 사적 용무를 병행한다. 4번 동일한 관공서 업무가 있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5번 업무 대행 결과에 불만족해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정답 뭐죠? 2번입니다.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요 외출할 때는요 외출 계획 세워야죠. 경비 얼마 드는지 미리 확인해야겠죠. 소지품도 점검하고요. 상황에 맞는 외출 준비해야 되고요.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의 결과를 수시로 확인시켜 주고요. 오늘 동행한 거 만족스러우셨어요? 확인해야 됩니다. 불만족하여 재요청할 때에는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상에서 자주 배변 실수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 섭취량을 줄여준다. 2번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3번 간이변기를 침대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4번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어준다. 5번 기저귀를 깔고 하의를 벗긴 후 이불을 덮어준다. 정답 뭘까요? 4번이죠.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어준다.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2번 보조 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3번 방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한다. 4번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5번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린다. 정답 뭘까요? 4번이죠. 양변기에 물 때를 식초로 닦으래요. 근데 냄새는 난다고 하거든요. 뭐 사실 이 변기 세정제나 뭐 이렇게 다른 걸로 닦지 않습니까? 뭐 옛날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식초로 누가 닦나요, 그죠? 이 문제가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이런 문제는 구시대적이다.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겨울철에는 제습기가 아니라 가습기죠. 건조해서 저도 집에 진짜 막 가습기 여러 개 있어요. 여름에는 습하니까 제습기, 겨울에는 가습기다.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지참한다. 2번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이 문제 진짜 많이 나오네요. 그죠? 3번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4번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 하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5번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정답 뭐죠? 2번입니다.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주죠. 뭐 주민센터 갔어. 주민센터 담당자와 연계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부동산에 갔어. 공인중개사와 연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지 그 말입니다.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하면요? 어떻게 할까요? 둘이 상의해야겠어요. 대화를 하면서 딴청을 부리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는요. 보기 다 보면 더 헷갈리거든요. 뭐 그러시면 좀 속상하네요. 답답하네요. 걱정되네요. 이게 답이에요. 그쵸? 보기 서술어만 딱 한번 보셔도 답이 못 가요. 1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2번 당신은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가 봐요. 3번 당신은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이군요.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4번 많이 바쁘신가 봐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 제 이야기에도 집중해 주세요. 5번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네요. 속상하네요. 원망스럽네요. 힘이 드네요. 걱정이 되네요. 이거죠. 정답 5번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다. 내가 답답하다. 내가 걱정이 된다. 주어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메시지, 나 전달법이에요.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한다. 나를 주어로 말한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으로 알린다. 2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3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한다. 4번 지시대명사를 사용해 사물의 위치를 이야기한다. 5번 대상자와 걸으며 이야기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뒤에서 따라간다. 정답 뭘까요? 3번이죠. 일단 대상자한테 신체 접촉하면은 C컵합니다. 말로 먼저 하고 잡아야 되죠.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방향 설정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하는 거죠.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요거 한번 만져보세요. 요건 좋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에서 팔을 끊는 듯한 자세가 좋다.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야기하는 동안 음악을 틀어놓는다. 2번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3번 알아들은 내용을 요약하여 이야기하게 해본다. 4번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번 질문에 대한 답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하거나 말을 잘 못하니까요. 바디 랭귀지를 쓴다 이거예요. 한 번에 여러 내용이 아니죠. 한 번에 하나씩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항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뭐 한다. 입속에 먹을 게 남아있는데 또 다른 걸 넣는다. 이런 건 다 틀려요. 그쵸? 예, 아니요로 짧게 대답할 수 있게 해주고요. 내가 오늘까지 멀쩡하다가 내일 갑자기 혈관이 수축해가지고 뇌졸중 걸려서 말 못해. 얼마나 의기소침해지겠어요. 그쵸? 칭찬해주고 아이고 잘하셨어요. 우쭈쭈 우쭈쭈 긍정적인 공감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판을 쓰고 문자판을 쓰는 것도 좋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한다.
날짜, 시간,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여기서 답 나왔죠?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나 누구예요? 이거잖아요.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제시한다. 진압력 장애 대상자. 여러분 이런 거는 보기를 다 읽지 마시고 진압력 어딨어?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정보 계속 자주 반복해주죠? 현실을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이야기한다. 정면이죠. 2번 팔짱을 끼고 머리를 끄덕이며 이야기한다. 팔짱 좀 거슬리죠. 3번 대상자보다 반걸음 뒤에서 이야기한다. 4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5번 요양보살을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정신없죠? 정답 뭘까요? 4번입니다.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렇게 똑바로 둘이 마주 이렇게 보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었어요? 저 어쩔 때는요 막 빈혈이 핑핑 돌아갔고 못 쳐다보겠을 때가 있어요. 계속 한 곳에 바라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적절한 미소, 대상자를 향해서 몸을 약간 기울인 자세, 이런 바디 랭귀지들이 중요하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되는 대상자가 누구냐? 어깨를 두드려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대요. 뭘까요? 일단 잘 못 듣나? 이런 생각 들죠.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보면서 이야기한대요.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귀가 안 들리는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그쵸? 1번 시각장애 대상자.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몸짓, 얼굴 표정 의미 전달 안 되겠죠? 2번 진압력 장애, 3번 판단력 장애, 4번 노인성 난청, 5 언어장애. 4번이 가장 근접하지 않습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어깨를 두들려서 신호 주죠.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한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한다. 보청기를 착용했다면요. 입력을 크게 해요? 낮게 해요? 입력은 크게 하고 출력은 낮게 조절합니다.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해력 장애는요. 1번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괜찮은 답인 것 같은데. 2번 화제를 자주 바꿔가며 이야기한다. 3번 친근감을 주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4번 부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5번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정답 뭘까요? 1번 가뜩이나 이해력이 안 돼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정말 쉽게 얘기하겠죠? 화제를 자꾸 바꾸면 너무 정신이 없어요. 몸짓, 손짓, 바디 랭귀지를 좀 활용하고요. 그림판, 문자판 괜찮겠죠?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번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3번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4번 새로운 사물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다. 5번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정답은 뭘까요? 3번입니다.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 주의력을 끌 수 있겠죠. 주의력 결핍 장애는요, 한마디로 집중을 못해요. ADHD 이런 개념인데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극을 조심해야 된다. 누가? 주의력 결핍 장애가 이렇게 암기를 시켰습니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제시해야겠죠. 단순한 활동 먼저 제시하고요.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를 해야겠어요.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하면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자꾸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피곤해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답입니다. 그쵸? 1번.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옵션까지 줄 필요 없죠. 2번.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번. 제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4번. 많이 바쁘시군요.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 속은 타들어가겠죠? 5번. 계속 부탁을 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사실 화가 나면 이 말이 나옵니까? 저도 어려워요. 걱정돼요. 속상해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안 좋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나 전달법. 주어가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한다. 2번 호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 규호보님 이렇게요. 3번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는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 4번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즉시 지적해준다. 5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소속은 비밀로 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어머니, 아버니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은 요양보호사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왜 당신 아버지야? 이렇게 말 많이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제 일할 때도 그 환자한테 뭐 귀간조님, 귀요보님 이래야 되는데 보통 그 젊은 직원들이 어머니, 아버니 하는데 어떤 그 한 5, 60대 남자분이 화를 내셨어요. 나 그쪽 아버지 아니라고.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결혼 안 하고 나이 먹은 사람이 많아서 어머니 아버니 이런 말 굉장히 거슬려요. 요양보호사의 소속을 비밀로 하면 뭐 CIA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센터에서 나왔는지는 대상자도 알아도 된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사실 이 의사소통 문제가 길어요. 그래서 조금 힘듭니다. 그죠?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헷갈리기도 하고 문제가 너무 기니까 심란하다는 거. 신체 접촉을 하기보다 말을 먼저 건네래요. 뭘까요?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래요. 아, 눈 안 보이는구나. 그 생각 들죠?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준대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요. 뭘까요? 정답은 3번 시각장애 대상자예요. 대상자를 중심으로 거기 왼쪽 한 9시 방향에 휴대폰 놓았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좋겠죠. 그죠? 정면에서 얘기하고요. 신체에 접촉하기 전에 말 먼저 안 하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거 경험했었잖아요. 주의력 결핍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2번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3번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4번 새로운 사물을 주제로 대화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정답요? 2번이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합니다.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예요.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서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집중한다. 시설에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켜 자극을 준다. 2번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 3번 다른 대상자가 한 가족임을 인식시킨다. 4번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준다. 정말 싫어한다 그랬죠? 5번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하여 시설을 집으로 알게 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진압력 하면은요. 현실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지금은요 몇 시입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은 몇 월이에요? 지금은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도토리는 가을에 주우러 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귀간조님, 안녕하세요 귀요보님 이렇게 합니다. 뭐 혹은 귀간조 어머니, 귀요보 어머니 사실 어머니 아버님이란 말은 안 좋아합니다. 80을 먹었어도 나는 아직 이빨 청춘인데 나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이런 거 자식이 있는 분들도 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맨날 밥 먹어라 양치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아 그러셨구나.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1번이죠. 2번 귀찮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 해드릴게요. 잔존기능 떨어지겠죠. 3번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이건 훈계죠. 4번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이건 하소연이죠. 5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너무 서운하네요. 뭐죠 정답? 1번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해주고요. 감정을 함께 느껴주고 그렇지만 내가 느낀 바를 전달해 주는 거에 바로 공감이라는 거죠. 제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외에 자꾸 전화를 해서 푸념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정답을 보기 전에 여러분 맞춰보세요. 볼까요? 이렇게 자주 전화하시니까 제가 일하는데 좀 방해가 돼요. 그래서 힘드네요. 이게 답이죠. 그죠? 1번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보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보기가 틀려서 답이 아닌 건 아니에요. 가장 적합한 것을 답을 하는 겁니다. 2번 저보다 자녀분들과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번 자꾸 전화하시니 제가 쳐다봐도 되는지 센터장님에게 물어보고 갈게요. 4번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을 텐데 이건 사실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죠. 5번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귀가 안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디랭귀지 써야겠죠? 1번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2번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3번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꿔 말한다.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4번 보청기를 입에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아우 귀에 스케 찰 것 같아요. 5번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바디랭귀지가 좋습니다. 대승의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해야 돼요. 입을 좀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발음해야겠죠. 보청기를 착용했다면 입력은 크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의사소통은 문제가 길죠. 실물, 그림판, 문자판,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아, 말을 못하는구나.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준다. 어제까진 말 이렇게 제가 잘하다가 내일 갑자기 언어장애 오면은 정말 살기 싫을 것 같아요. 아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우쭈쭈 해줘야 된다는 거죠. 2번 언어장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잘했을 때는요. 잘하셨어요. 칭찬하고 우쭈쭈 해준다. 그림판 많이 사용한다.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는 1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2번 단어 이외에 표정에도 신경을 쓴다. 3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4번 논쟁 시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5번 대상자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아, 사실은 이렇게 막 싫은 소리 하면 듣기 싫잖아요. 이게 바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면서 공감을 좀 해줘야 돼요. 경청은요, 그냥 들어만 주는 게 경청이 아니에요. 상대가 뭐를 말하고 싶은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좀 파악하고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도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미리 대답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거죠. 제가 대상자가 식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아휴, 지난번 요양보호사 반찬은 내 입맛에 딱 맞았는데.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 그러셨구나. 저도 좀 맛있게 해야 될 텐데. 이 정도가 답이 됩니다. 그죠? 1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 나빠요. 2번, 그럼 그 요양보호사로 바꿔서 하세요. 이런 거죠. 3번, 이제 제가 담당이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4번,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요? 봐요. 저도 좀 노력할게요. 5번, 다른 어르신은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하시던데요. 강요하면 안 됩니다. 아, 이전에 맛있으셨구나. 저도 좀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사실 손맛 없으면 진짜 맛없거든요. 뭐 실제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요. 아, 저도 노력해 볼게요. 사실 돈 있으면 반찬 가게 가서 사 먹으면 좋겠는데 그죠? 여담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실금을 여러 번 함, 2번 오전에 물을 많이 마심, 3번 최근에 기억력이 나빠짐, 4번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5번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음. 정답이요? 5번이죠. 기록의 원칙은요. 객관적인 사실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해야겠죠. 공식화된 용어를 써야 돼요. 여러 번이 몇 번이에요? 많이가 어느 정도예요? 최근이 언제죠? 오랜만에는 도대체 한 달 만인가요? 뭐 1년 만인가요? 10년 만인가요? 정확하게 써야 돼요. 오후 몇 시에 뭐를 몇 개 먹었다. 오심을 호소했다. 중식 2분의 1 공기. 피부박리 몇 센치.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시해야겠습니다. 제가 방문 후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이불 빨랫감이 세탁실에 있다. 2번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이 냉장고에 있다. 3번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린다. 4번 대상자의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다. 5번 대상자의 자녀가 오랜만에 방문하였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대상자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감금의 흔적이 있다. 어떻게 보면 학대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치매 대상자인 경우는 자꾸 배회해가지고 이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일단 문제가 조금 있다 하면은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보고하고요. 나머지는 다 요양보호사가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기관의 수익구조 분석, 2번 업무 성과에 따른 보수 정책, 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경감, 4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5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정답 뭘까요? 5번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 어려우시죠? 우리가 요양보호 서비스 나갔어요. 그 왜 기록하죠?
대상자 위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일을 그만둬도 다른 요양보호사가 왔어도 이런 서비스를 받았구나. 이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대상자가 비슷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에 기여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서비스를 줄 건지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뭔가 우리가 기록을 해야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3시간을 줄 테니까 그거 그동안 뭐 했는지 적어봐. 계속 뺑뺑이 놀았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책을 조금 읽었다. 20분 걸었다. 이렇게 자꾸 효율적으로 사람이 책임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대상자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큰 사고를 막는다. 이런 간단한 한 줄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1번 미납된 장기 요양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2번 대상자 가족의 부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3번 요양보호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번 기간의 이윤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답은요. 결국 5번입니다. 이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가 중요한 경우 우리가 업무 보고 언제 하죠?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하죠. 오늘 대상자가요. 발음이 어눌해졌어요. 혹시 뇌졸중 전조 증상 아니야? 기관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 지시에 따르고 병원을 데리고 가라면 데리고 가고 이 대상자의 삶의 질을 얼마나 좌우하겠어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니까요. 결국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의 피해? 대상자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위해서 업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죠.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비슷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1번 예산의 효율적 배분, 2번 대상자의 사생활 파악, 3번 의사소통 제한, 4번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5번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가 법적 책임 회피인가요? 의사소통을 제한하고 사생활을 파악하기 위함인가요? 뭘까요? 4번입니다.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관련 전문가가 누구야?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센터장. 왜? 그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네? 파악할 수 있잖아요. 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대상자가 어떤 위험에 빠졌는지 빨리 캐치를 해서 대상자의 삶의 질을 올려줄 수가 있다. 요양보호 업무 보고의 기본 원칙은 1번 일주일 단위로 핵심 내용을 보고한다.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3번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보고를 생략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5번 응급상황 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후 보고한다. 정답 뭘까요? 2번입니다.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간결하게 보고하는 게 좋아요. 구구절절 소설 쓰지 않습니다. 핵심만 객관적으로. 육하원 측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야겠죠?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활동했는지 입증해야겠죠?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써야지 안 쓰면 잊어먹죠. 그때그때 신속하게 기록한다. 간결하게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 적죠? 1번 장기요양 이용계획, 2번 대상자의 욕구평가, 3번 인수인계 업무 내용,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번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이런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려요. 정답 뭘까요? 4번입니다. 우리가 요양보호 나갔어요. 거기다 뭐 적어요? 이 사람의 욕구평가는 이 등급받을 때 하는 거고요. 인수인계는 내가 그만둘 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례회의, 대상자에 대한 회의는 우리 그 요원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쵸? 서비스 제공 뭐 했다? 식사하셨다, 씻겨드렸다, 세수 씻겼다, 머리 감겼다, 이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상황은 뭐예요? 문제 생긴 상황 아니겠어요? 1번,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넷플릭스. 2번,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이거 조금 이상하죠? 3번,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4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전화하면 되죠. 5번,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그렇겠구나. 저도 잘할게요. 이러면 된다고 했죠. 정답 뭐예요? 치약을 숨겨놓고 먹어요. 그러면은 그러려니 하면 되는 게 아니죠. 항상 문제가 있는 상황은 작은 거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대상자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요양보호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기억 하나도 안 나겠죠. 2번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이거 틀린 거 없다. 3번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개인정보 다 팔리죠. 4번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번 서비스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기록한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객관적인 사실로 육하 원칙으로 서비스 중심으로 그때그때 신속하게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다고 했어요. 장기 요양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 회의의 목적은 대상자 관련 회의죠. 1번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2번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3번 장기요양기관의 성과지표 개발,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번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이런 문제 어렵죠? 정답 4번입니다. 장기 요양 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합니다. 그 대상자에 관련된 회의가 사례회의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하니까 괜찮았어. 그런 타당성 검토와 조정. 말이 어렵지. 이 서비스 괜찮았어. 다음에도 써먹자. 이거 별로 효과 없었어. 다음엔 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번 등의 욕창이 심함, 2번 며칠 전부터 미열이 있음, 3번 최근에 신체 기능이 더 나빠짐, 4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 5번 오후 5시 이후 물을 많이 섭취함. 정답 너무 쉽죠? 4번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공식화된 용어로 그때그때 신속하게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다고 했어요. 시간이면 시간, 기간이면 기간, 날짜면은 며칠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하죠. 1번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no problem. 2번 세탁실에 빨랫감이 쌓여있다. 빨래하면 되죠. 3번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았다. 배출하면 되죠. 4번 새로 도착한 우편물을 발견하였다. 전달하면 되죠. 5번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태가 평상시와 다르잖아요.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신속하게 보고해야 된다.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 이럴 때 보고 빨리 해야 됩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비스 제공 제한, 2번 기관의 예산 평가, 3번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4번 다른 대상자와 정보 공유, 5번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여러분 보기를 보면 쉬운 문제도 어려워집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보세요. 요양보호 기록하는 목적. 우리가 일 나갔어. 왜 기록할까?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내가 그만둬도 이 대상자가 비슷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유지하고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기 위함이야. 이게 바로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것에 대한 답을 내가 딱 머릿속에 한 줄, 두 줄 떠오르는 거를 보기에서 찾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쉽게 고득점이 가고 합격이 가는 공부 방법입니다. 보기가 변형이 되었어도 다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화된다. 이게 정답이죠. 요양보호 업무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업무보고 우리 언제 하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합니다. 왜 하죠? 대상자가 크게 뭐가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미연에 캐치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1번 서비스 비용 결정. 우리가 비용을 결정하진 않죠. 2번 시설장의 직무평가, 3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 측정, 4번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5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우리가 업무 보고를 하는 이유는요, 요것입니다. 센터장님 또는 간호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 이렇게 타 전문직과 원활한 업무를 협력하면 대상자에게 결국 좋다는 거죠. 그것을 요양보호 서비스가 질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니까 결국은 대상자에게 피해가 최소화된다. 이런 그 말의 용어를 조금 기억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결국은 대상자 조우라고 업무 보고를 요양보호사가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함께 생선 가시를 바른다. 2번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3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4번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번 식탁 위에 소금을 놔두고 간을 스스로 맞추게 한다. 정답 뭐죠? 3번이죠.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합니다. 식사 전에 미리 음식의 온도도 확인하고요.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게 생선 가시 제거하고 뼈도 미리 다 제거해 줘야겠어요.
앞치마를 입히는 게 좋고요.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줘가지고 밥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변 환경을 수시로 바꾸어 활력을 준다. 2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3번 치매 증상이 호전되면 약물 용량을 줄여준다. 4번 사소한 것이라도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돕는다. 5번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 뭐죠? 2번입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을 스스로 하게 한다.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줘야 돼요. 치매 대상자는요, 새로운 환경은 위험합니다. 익숙한 사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해야 돼요.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제가 치매 대상자가 신발장 안에 있는 신발을 모두 꺼내어 거실로 던지는 행동을 반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반복 행동 문제입니다. 반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를 환기해야 되죠? 1번, 어떤 신발 찾으시는 거예요? 2번, 신발을 거실에 던지시니 제가 힘이 드네요. 3번, 신발을 꺼낸 김에 안 신는 신발은 버릴게요. 4번, 다 꺼내신 다음에는 다시 신발장에 넣어주세요. 5번, 이 신발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신고 함께 산책 가요. 정답 뭘까요? 5번입니다. 이 신발이 제일 예쁘네요. 같이 산책 가요. 약간 동문서답일 수 있지만요. 그렇게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줘야 돼요. 치매 반복 행동은 주의를 환기한다. 반주.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여러분 이거 보기 볼 거 있나요? 계속 밥 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또는 주의를 환기하는 것도 방법이죠.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하죠. 또는 주의를 좀 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같이 식사 준비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1번, 과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2번, 배가 고픈지 먹고 싶은 간식이 있는지 물어본다. 3번,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4번,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 5번,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하면 식사 제공을 중단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함께 따라 나가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표저녁에 잠이 들었다가 깬 치매 대상자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2번, 콩고르기를 하게 한다. 3번,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4번,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절해준다. 5번, 내일 낮잠을 자면 된다고 말을 해준다. 정답 뭐죠?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절해준다. 4번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게 하면 잠을 더 못 자잖아요. 그죠? 치매 대상자는 시간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뀔 수가 있어요. 뭔가 불편하고 뭐 이렇게 불안하고 하면 잠을 못 이룹니다. 낮에는 활동을 하게 해야지 저녁에 아무래도 잠을 더 잘 자겠죠? 낮에 자꾸 존다고 하면은 낮에 못 자게 해야 돼요. 말을 걸어서 자극을 준다. 낮 동안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변할 때까지 변기에 앉혀둔다. 2번, 실과 바늘을 주고 옷에 단추를 달게 한다. 3번,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4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간식을 제공한다. 5번, 소파에 앉아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좀 어려우시죠? 보기를 보면은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배회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개념을 머릿속에 몇 줄을 집어넣고 보기를 보셔야 되거든요. 정답 뭘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소파에 앉아서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 치매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요. 일단 배회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밖으로 못 나가게 해야 돼요. 함께 있어줘야 되고요. 뭔가 불편한 게 없는지 신체적인 욕구를 먼저 살펴줘야 됩니다. 집안은요? 어둡게 하면 안 돼요. 환하게 해야 돼요. 텔레비전을 틀긴 트는데 크게 틀면 안 됩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주의를 환기하는 것도 좋고요. 뭐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또는 이 주변을 좀 친숙한 사람으로 채워주고 함께 있어준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노래 부를까요? 또는 배회 코스 뭐 걸어보실까요? 이런 거 있죠. 함께 산책 갈까요?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3번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뭐 말은 좋은 것 같은데 문을 열면은 배회를 하다가 실종이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창문도 다 닫아놓고요. 문도 다 잠가놔야 돼요. 치매가 조금 심해지면은 혼자 문 열고 밤에 나가가지고 가족들 잘 때요.
실종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대상자, 나 빼고 너희들끼리 소고기 구워 먹었지? 나도 얼른 구워줘.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망상이죠. 사실의 근거는 없는데 혼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어디서 소고기 굽는 냄새 나요? 2번, 조금 전에 돼지고기 함께 먹었잖아요. 3번, 소고기가 드시고 싶군요. 같이 사러 가요. 4번, 어르신은 치아가 안 좋아서 고기를 못 드시잖아요. 5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도 소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진짜 속 터지는 얘기긴 하죠. 정답 뭐죠? 소고기가 드시고 싶군요. 같이 사러 가요. 우리가 이제 문제적으로 풀 때는요, 현장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 이랬을 때는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으시군요. 그리고 소고기 얘기하면은, 소고기가 드시고 싶으시군요. 함께 사러 가요?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냥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망상이 너무 심하면은요, 대상자는 안심을 시키는데 우리 손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의료진에게 보고해야 돼요.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며 요양보호사에게 욕설을 할 때 대처 방법은 욕 많이 합니다. 1번,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고 본인도 몰라요. 2번, 입을 손으로 막아 욕설을 멈추게 한다. 3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한다. 4번, 큰 소리로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한다. 5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정답은요, 함께 있어주면서 그냥 이해해주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그 행동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가족 같은 경우는 치매 대상자에게는 항상 함께 있어주고 우쭈쭈 해주면서 사랑을 줘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바보가 됐다고 생각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자신감을 좀 올려주는 게 좋아요. 전성기에 대해서 말해주실래요? 뭐 과거에 이제 좀 잘 나갔던 거, 그런 거 얘기해주면 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온화하게 이야기하고요, 충분하게 이해한다, 이런 표현을 좀 해줘야 됩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다른 방으로 가서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 줄까요?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어요.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 무렵이 되면 손가방을 들고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해질 무렵이 포인트입니다. 석양증후군이죠. 밤만 되면 이상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있어주고요. 주의를 환기하고요. 가족이나 친숙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1번, 들고 있는 손가방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운다. 2번, 침실 조명을 어둡게 하여 잠을 청한다. 조명을 환하게 해줘서 지금 밤이 아니에요, 이렇게 연출해줘야 된다고요. 3번,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 이거는 나름 주의 환기죠. 4번, 아들이 출장을 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5번,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아들을 만나러 가자고 한다. 정답이요? 3번입니다.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 마시러 갈까요?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있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따뜻한 음료 또는 등 마사지, 음악 듣기, 이렇게 안정을 줘야겠어요.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담당 요양보호사를 애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진짜 힘들죠. 담당 요양보호사가 다른 대상자를 돌볼 때마다 방해한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지나갈 때 신체 접촉을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호해져야겠죠. 신체 접촉이 들어갔으니까요. 1번, 가족에게 알려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한다. 2번, 성희롱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고 말한다. 3번,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에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4번, 애인이 아니라 어르신을 돌보는 전문가라고 권위적으로 말한다. 5번,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해하고 모른 척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를 변경하겠어요? 이렇게 경고. 처음부터 그냥 아웃시키는 게 아니고요. 경고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센터에 이제 보고도 하고 센터장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이게 좀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게, 대상자가 혼자 바지를 벗거나 혼자 부적절하게 성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옷이 불편한가? 대소변이 마려운가? 회음부 상태가 어디가 안 좋은가? 손톱을 좀 짧게 깎아줄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를 만졌어. 이제 접촉이 들어가거나 하면은요, 경고가 들어가거나, 멈추지 않으면 뭐 좋아하는 물건 가져갈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요양보호사 변경할 거예요. 센터에 알려가지고 서비스 종료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호한 말을 사용하여 제지한다.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은 정상이다. 2번, 뇌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3번,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다. 4번, 근래의 일보다 먼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해내지 못한다.
5번,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실행증은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게 실행증입니다. 신경 장애도 없고, 의식 문제도 없고, 인지 상태도 문제가 없는데, 행동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실행증이라고 하거든요. 혈관성 치매 비율은 20-30%인데,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죠. 신경퇴행성 질환이 전체의 60%입니다. 그 뇌의 단백질이 침착이 돼서 세포 기능이 마비돼가지고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구석진 곳을 찾아다닌다.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한다. 정답 뭐죠? 1번 옷을 갈아입힌다. 2번 기저귀를 채워준다. 3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번 퍼즐 놀이를 같이 한다. 5번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한다. 정답 3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일단 신체적인 욕구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 주의를 환기하던 함께 있어주던 하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적절한 반응은 치매 반복 행동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주의를 환기한다고 했어요. 대상자, 아가씨 누구세요? 응, 누구냐고? 계속 질문했다는 거는 뭐죠? 지금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1번, 누구긴요? 어머니 딸이잖아요. 2번, 매일 보는 사람이 잘 기억해 보세요. 3번,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시니 걱정돼요. 4번, 자꾸 물어보시니 매번 답하기 힘드네요. 5번,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치매 반복 행동할 때는요, 주의를 환기하지만 현실을 인지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요거는 그 문제죠. 현실을 인지시켜 주려고 하면은요, 저는 요양보호사 규호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죠. 반복 행동이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않고 그냥 놔둬도 된다고 했죠. 왜 자꾸 그러세요? 이렇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일거리를 제공해요. 이게 바로 주의를 환기하는 거죠. 빨래 갤까요? 나물 다듬을까요? 콩 고르게 할까요? 꽃에 물 줄까요? 좋아하는 노래 함께 부를까요? 이런 식으로요. 또는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보기는 계속 달라집니다.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보기를 보시는 게 더 좋아요.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는 주의를 환기하거나 현실을 인지시켜준다. 수저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숟가락, 젓가락을 못 씁니다. 그럼 뭘로 먹어요? 1번, 음식을 갈아 빨대로 먹게 한다. 2번, 수저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게 한다. 이미 어렵다고 했죠? 3번, 식사를 마칠 때까지 먹여준다. 수저만 사용 못한다고 했잖아요. 4번,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5번, 경관을 통해 영양액을 제공한다. 항상 앞서서 하지 않습니다. 대소변 가리고 가끔씩 못 가리는데 기저귀 차지 않잖아요. 그죠? 일단 수저를 못 쓰면 포크를 써도 되고요.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도 되잖아요. 뭐 귤 같은 거, 고구마 까먹는 거 이런 것들. 잔존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대처 방법은 1번, 시설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2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 제공. 3번, 누구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 4번, 취침 전에 시원한 옥수수차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5번,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맨날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론을 이렇게 배우는데,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이게 꼭 뭐 정답이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익숙한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 얘기가 그냥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따님이 저번에 면회 오셨잖아요. 또 조만간에 오실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쓸 수 있는 얘기겠죠. 그쵸. 뭐, 요양보호사가 그 가족에 대해서 다 모르니까, 뭐, 남편에 대해서 얘기해 보실래요? 뭐, 큰아드님 어떠신지 뭐 얘기해 보실래요? 이렇게 이제 자꾸 말을 해보는 거겠죠? 정답 5번. 침대에 눕게 한 후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치매 대상자가 딸 집으로 가겠다며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배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정시키고 함께 있어주고 또는 어디가 불편한지 신체적인 욕구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1번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서 산책한다. 2번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3번 박수를 치며 따라오라고 한다. 4번 배회를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번 현관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다. 정답은요. 함께 산책 나가는 거 괜찮습니다. 어쩔 때는 뭐 밖으로 나가는 거 되고 어쩔 때는 안 돼? 밖에 나가면은 이제 실종될 수 있으니까 안 되고 함께 나가는 거는 어떤 것이 다 답이 돼요. 혼자 나가는 건 안 되지만 함께 나가는 건 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와서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어! 라며 책상 밑으로 숨는다.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이상행동을 많이 해요. 누가 나를 죽이러 왔다, 누가 나를 잡으러 왔다 이런 말이 이제 심해지면은 할 수도 있거든요. 1번 무슨 사건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부정적인 걸 다시 반복시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2번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3번 책상 밑은 위험하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4번 시설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말한다. 5번 이제 가고 없어요. 이렇게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정답은요? 항상 함께 있어주고 안심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나는 장군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소리 지르며 따라오지 않는 다른 대상자들에게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요, 침해 파괴적인 행동이에요. 그 난폭 행동은요,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또 이내 사라집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거나 자극 주지 않고 이것 역시 주의 환기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1번 장군같이 멋있다고 칭찬해준다. 2번 행동이 잦아들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3번 모든 대상자들을 군대 놀이에 참여시킨다. 4번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5번 다른 대상자들이 장군일 줄 몰라서 그러니 참으라고 한다. 정답은요?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드라마 볼까요? 이렇게 텔레비전 틀어준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해질녘이 키워드죠. 석양증후군이죠. 불안해하며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요, 함께 있어준다 또는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해준다,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서 얘기해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에요. 보기 전에 일단 어떤 보기가 답일까? 한 몇 줄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공부법이 가장 좋습니다. 1번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2번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3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한다. 4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5번 조명을 어둡게 해서 마음을 안정시킨다. 이럴 때는 틀린 보기도 제껴주면 좋습니다. 해질녘에 불안한데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고 답은 없죠? 익숙한 노래 들려주는 거 그나마 안정 주는 거니까 괜찮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글쎄요. 4번 복잡한 일거리가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 줘야겠죠? 조명을 어둡게 하면 마음이 안정되는 게 아니죠. 조명을 차분하게 하는 거는 임종시밖에 없고요. 석양증후군에는 조명을 환하게 해서 밤 아니에요 이렇게 연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대에서 이렇게 세트를 만들듯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침해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킨다. 2번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요법에 해당된다. 3번 맨손 체조하기는 진압력 향상하는 활동이다. 4번 인지자극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5번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가장 좋은 거 뭘까요? 5번이죠. 인지자극 훈련 도움돼요. 우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다고 인지자극 훈련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인지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하죠. 예를 들어서 과거국시에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뭐냐 물어봤어요. 진압력이다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는 치매 대상자가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달력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단기 기억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어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방금 전에 일을 물어보는 거죠. 이런 질문도 인지자극 훈련이 될 수 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2번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3번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려준다. 4번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번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정답이요? 2번입니다. 식사 돕기는요, 다양한 보기들이 있어요. 한번 제가 쭉 읊어드릴게요.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사발을 사용한다.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의치가 느슨하다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식사 전에 미리 음식의 온도를 확인한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게 준비한다. 앞치마가 좋다. 약간 무거운 숟가락이 좋다.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다.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위해서 TV는 끈다. 이런 것들이 다 치매 식사 돕기가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안전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는 벽에 붙여놓는다. 2번 방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3번 1층보다는 2층에 방을 배정한다. 4번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놓는다. 5번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놓는다. 정답은요?
1번이죠. 침대는 벽에 붙여놓는다. 벽에 안 붙여놓으면 그 사이로 또 빠지니까요. 방은요, 좀 심플하게 꾸미는 게 좋습니다. 1층이 좋아요? 2층이 좋아요? 1층이 좋아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뭐보다는 뭐 했을 때 둘 다 헷갈려요. 그냥 그 하라고 하는 것만 암기하세요. 1층이 좋다. 속바지야? 앞치마야? 앞치마가 좋다 이겁니다. 냉장고에 과일 자석 붙여놓으면요 먹는 건 줄 알고 먹어요. 이식증. 또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놓는다.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니며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내가 집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어? 이렇게 반복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현실을 인지시켜 주든지 주의를 환기하든지 그런 것이 답이죠. 1번 어르신은 며칠 남은 것 같으세요? 되묻지 않죠? 2번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봐요. 이게 바로 현실을 인지시켜 주는 거니까 일단 오케이. 3번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한참 멀었어요. 4번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계속 계실 거예요. 너무 좀 절망스럽지 않나요? 5번 저는 어르신과 같이 있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정답은요? 2번이에요. 현실을 인지시켜 주든지 주의를 환기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반복 행동에 좋다.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정답 뭐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먹고 난 식기, 밥 드셨네요. 그대로 둔다. 매 식사 후에 달력에 표시를 한다. 그쵸? 식사 준비하는데 상추 같이 따로 나갈까요? 이런 것들이요. 4번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답이죠?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거 오케이 아닙니까?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그대로 놔둔 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혼자 있게 한다. 프로그램에 집중하라고 권유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신체적 요구가 있는지 확인해 주죠. 실내를 어둡게 하지 않아요. 배회할 때 또는 석양 증후군은 화나게 해준다. 혼자 있게 하지 않는다. 함께 있어준다. 안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 신체적인 욕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준다. 이겁니다. 단순한 일거리를 주는 것도 좋죠. 함께 있어줍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오며 엄마 어디 있어? 라며 허공에 손짓을 한다. 치매 이렇게 망상이나 환각 증세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엄마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물어본다. 2번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해준다. 3번 지금은 저녁이니 내일 찾으러 가자고 말한다. 4번 낮에 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번 병세가 심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 뭘까요? 이런 문제 어렵죠, 여러분. 어쩔 때는 현실 인지시켜주라고 하면은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현실 인지인데? 답은 4번이거든요. 낮에 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들어서 절망할 만한 이야기 또는 충격받을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다. 아무리 그게 현실이라도. 딸이 죽었어. 딸 죽었잖아요.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주의를 환기하는 거 그리고 함께 있어주고 안정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안정시켜주고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 수용하는 거, 함께 있어주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적합한 답이 됩니다. 이 답이 시험 문제의 답도 있지만요. 현실에서의 답이라는 이야기예요. 시설 치매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이러시면 모두 어르신을 싫어해요. 2번 귀마개가 필요하군요. 별도로 사다 드릴게요. 3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안 통하죠. 4번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5번 모두들 신나하는 트로트가 나오고 있으니 어르신께서 참으세요. 이게 그럴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해줘야 됩니다. 안정 주고요. 진짜 애기 다루듯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 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난감하죠? 1번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3번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4번 자유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번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정답이요? 2번입니다. 뭔가 성적으로 부적절하다 하면은요. 단호하게 제지하는 게 답이에요. 이 문제 나왔네요.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개구리 울음소리를 생각하려면 청각적으로 자극이 되죠. 그럼 진압력도 자극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순발력, 계산력, 진압력, 통제력, 지구력. 치매 대상자는 진압력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진압력은요, 오늘이 몇 시인지, 지금 어딘지, 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항상 현실을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아침 8시니까 아침밥 먹을까요? 난 12시니까 점심밥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위험한 거 아니잖아요. 같이 하면 된다. 이게 답입니다. 1번, 왜 갑자기 김치전이 생각나셨어요? 질문 안 하죠? 2번,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참여하게 하는 거 괜찮다. 3번, 그러시면 제가 센터장님한테 혼나요. 4번,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해보세요. 5번, 김치전이 생각나시는 걸 보니 오늘 비가 오려나 봐요. 사실 뭐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요? 함께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거죠.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2번, 식전에 사탕을 제공하여 식욕을 돋운다. 3번, 무게감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4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5번, 식사 시간에 졸려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한다. 정답 뭐죠? 3번, 무게감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식사 돕기. 그릇을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사발이 좋다. 플라스틱 제품. 어떤 플라스틱?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 좋다고 했어요. 식사 전 미리 음식의 온도를 확인한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게 준비한다. 앞치마가 좋다. 졸려하거나 초조해한다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차후에 제공한다. 그랬어요. TV는 끈다. 최근에 시설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돕는 방법은요? 무리하지 않는다면, 안전하다면, 해가 되지 않는다면 함께 하게 해도 된다 이거죠. 1번, 진공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준다. 새로운 것을 뭔가 가르쳐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2번, 방 청소는 담당 직원이 한다고 설명한다. 3번,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 4번, 당분간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말한다. 5번, 청소는 낙상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말라고 한다. 정답은요. 잔존 기능 유지해야 되잖아요. 무리하지 않고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게 한다 이거예요. 절대 안정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안정이 아니에요. 병원 용어로 절대 안정은요. Absolute Bed Rest라고 하거든요. ABR. 양치질도 못하게 합니다. 도란 눕기도 못하게 해요. 아예 그냥 얼음. 가만히 있어라. 이게 절대 안정이기 때문에 그냥 안정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시설, 치매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2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을 표시를 한다. 3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안에 잠금장치를 만든다. 위험하겠죠? 4번,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넉넉한, 넘어진다. 5번,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을 설치하여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게 한다. 거울 망상이 오겠죠? 정답 뭐죠? 눈높이에서 화장실 표시를 해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2번이죠.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 돕는 방법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뭐 어려운 거 없죠.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또는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한다. 이 정도입니다. 정답 2번이죠. 왜 자꾸 먹으려고 해요? 우리가 뭔가 마음이 허하면 안 먹은 것 같고 속이 허해요. 이게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식사한 것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계속 먹으려고 하는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낮에 집안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2번,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번, 커튼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 4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준다. 5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그나마 적합한 게 5번입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왜 안 된다? 배회나 석양 증후군 때는 문 열어놓는다. 밖으로 나가게 한다. 이건 안 돼요. 함께 있지 않는 한 안 됩니다. 라디오 크게 틀지 않는다고 했죠. 적당한 크기가 좋아요. 새 것으로 바꾸면 또 낯설죠. 복잡한 거는 안 된다. 단순한 게 좋다.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뭐가 불편한지,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준다. 화장실 가는 욕구가 가장 진짜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치매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창밖을 보면서 우리 아들 왔네. 엄마가 금방 나갈게.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문자만 읽어도 너무 기빨려요.
이게 이제 환각 아니겠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본인 눈에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항상 뭐 고향 얘기, 가족 얘기밖에 답이 없는 게 저도 참 답답한데,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얘기를 나눠가지고 관심을 돌려요. 이게 한마디로 정서불안이거든요. 이 불안감을 잠재워줘서 배를 줄여주는 것밖에 없다. 안정을 주고, 함께 있어주고, 주의를 환기해주고, 좋아하는 거를 하게 해주는 거죠. 1번,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커튼을 친다. 2번, 아들이 보고 싶군요. 이러면서 손을 잡아준다. 3번, 밖에 사람이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4번, 기력이 없으셔서 헛게 보이는 거예요. 5번, 아들은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던 일을 계속한다. 참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게 답입니다. 아들이 보고 싶군요. 손을 잡아준다. 함께 있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준다 이거죠.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망상이 너무 심하면요, 안심시키고 보고해야겠어요.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어제 우리 딸이 용돈을 주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거 답 뭐죠? 함께 찾아볼까요? 이거잖아요. 그죠? 1번, 딸이 준 용돈이 얼마예요? 2번, 제가 금고에 잘 보관해놨어요. 3번,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요. 현실에선 이런 답이 나옵니다. 4번,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같이 찾아봐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거죠. 5번, 딸이 용돈을 준 게 아니라 과일을 사왔죠. 이렇게 시시비비 가리지 않는다. 아, 그냥 그러셨구나. 물건을 잃어버렸다, 돈 잊어버렸다 그러면은요,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러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함께 찾아보면 됩니다. 찾다가 보면은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시설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며 소란을 피울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 1번, 혼자서는 집에 못 가시잖아요. 2번, 저기 앉아서 텔레비전 보세요. 3번, 집에 가도 이제 아무도 없어요. 4번, 어르신이 나가시면 제가 원장님께 혼나요. 5번,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그냥 안정시키면서 함께 있어주는 거, 정답 5번 되겠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침해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 정답. 보기 볼 것도 없이 뭐죠?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불편한 것을 확인해준다. 이거죠. 그죠? 1번,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2번, 부끄러운 행동임을 지적한다. 3번, 하의를 바꿔 시원하게 해준다. 4번, 상하이가 붙은 우주복으로 갈아입힌다. 5번,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이게 무슨 요양보호사를 성적으로 만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신체적인 욕구를 확인한다. 이게 답입니다.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일단 불편한지, 손톱이 긴지, 똥오줌이 매려운지, 회원부가 아픈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바지도 갈아입혀보고 손톱도 깎아보고, 혼자 막 옷 벗고 노출하면요, 벌과 보상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겠고요. 옷을 벗어서 막 성기를 노출해요. 침착하게 옷을 입혀주거나 계속 그렇게 반복되면 경고를 하거나 보고하는 방법 등이 있겠어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찾아보세요. 침해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달력 만들기. 현실을 인식시켜줄 수 있겠죠? 2번, 악기 연주하기. 3번, 선 따라 그리기. 4번, 물건값 계산하기. 5번,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뭐 다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진압력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달력 만들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인지자극 훈련이잖아요. 그쵸? 제가 침해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거울 망상 안 되죠? 2번,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 맞습니다. 화장실은요, 밤에도 환해야 돼요. 그래야 낙상이 없다. 3번,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붙여놓는다. 4번, 난간에 어두운색 테이프를 붙여놓는다. 야광색 또는 밝은색을 붙이겠죠? 5번, 출입이 쉽도록 둥근 모양의 문고리를 설치한다. 막대형 문고리가 좋다고 했어요.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들의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반복하면은요, 주의를 환기하거나 현실을 인식시켜 준다 했잖아요. 1번,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주의 환기 되겠네요. 2번, 가족에게 칫솔을 사오게 하여 보상하게 한다. 3번, 칫솔을 모두 수거한 후에 방에 혼자 머물게 한다. 4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5번, 일단 제지하고 왜 그러셨어요?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이유 묻지 않았죠.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킵니다. 주의를 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침해 반복 행동에는 관심을 돌린다, 주의를 환기한다 또는 현실을 인지시킨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낮 시간에 계속 졸고 밤에는 거실을 서성이는 치매 대상자를 어떻게 도울까요? 1번 자기 전에 따뜻한 녹차 제공한다. 2번 부족한 잠은 낮잠으로 보충하게 한다. 3번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게 한다. 4번 저녁 식사 후 고강도 근력 운동하게 한다. 5번 잠이 들기 전까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게 한다. 정답 뭐예요? 3번이죠. 간단한 야외 활동 좋죠. 나머지는요. 녹차는 카페인 있어서 안 된다. 낮잠 자면 밤에 잠 안 자니까 안 된다. 고강도의 근력 운동 아니죠. 저강도에서 점점 난이도를 높인다. 잠들기 전에는 뭔가 집중을 하게 되면 잠이 더 안 온다고 했어요.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누가 날 재우려고 내 밥에 수면제 넣었어. 저리 치워! 실제로 수면제 먹이는 그런 시설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왜요? 식사만 하시면 잠이 와요?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같이 드세요. 이게 사실 기미성공 되는 것이 답입니다. 불신을 하게 됐을 때는 먼저 먹어보고 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시면 앞으로 밥 안 드릴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치매 대상자가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며 군고구마를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이거 뭐라고 했어요? 아, 드시고 싶구나. 함께 사러 갈까요? 이거예요. 소고기 니네끼리 먹었어? 아, 소고기 드시고 싶으셨구나. 사러 갈까요?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1번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찾아보세요. 2. 왜 갑자기 군고구마가 생각나셨어요? 질문해봤자 본인도 몰라요. 3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4번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으시군요. 함께 투게더 사러 나가요. 여러분 다 문제 거기 아닙니까? 이 원하는 패턴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맞을 수가 있어요. 5번 어제도 그러시더니 오늘도 그러시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왜냐고 이유를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자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경증이면은요 치매 초기라는 얘기잖아요. 인지자극 훈련할 때는 이제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어떤 훈련이냐 이거죠.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갔냐요? 조금 전에. 기억력 아닙니까? 단기 기억?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를 뭐 드셨어요? 이거는 창의력, 수능력, 계산력, 공감능력, 단기 기억력. 쉽죠, 여러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계속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보기만 다르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침대는 벽에 붙여놓는다. 2번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간이문을 왜 달지? 3번 현관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설치한다. 머리 쾅 박겠죠. 4번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져요. 5번 방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거울 망상 오겠죠. 정답이 2번이에요. 이게 뭔 소리죠? 계단 윗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이 없으면은 이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밤에 배회하다가요 혼자 간이 문을 달아서 계단 같은 곳에는 굴러떨어지지 않게끔 안전하게 해준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시설 치매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이렇게 반복적으로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데리러 오기로 했다고 하면은 그 날짜를 알려주는 현실을 인지하는 방법도 좋고요.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주의를 환기해야겠죠? 요걸 생각하고 보기를 보셔야 돼요. 1번 물을 때마다 며느리와 통화하게 한다. 2번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보세요. 이렇게 종용하면 안 되겠죠. 3번 며느리가 언제 오면 좋겠는지 되물어본다. 질문하지 마세요. 답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여기가 집이니 며느리를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희망을 꺾으면 안 됩니다. 5번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이날 오기로 하셨네요.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죠? 정답 5번입니다. 주의를 환기하든지 관심을 돌리든지 현실을 인지시켜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마음의 안정을 준다 이거예요. 치매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보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한 줄을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릇을 조그맣게 해갖고 그냥 계속 많이 먹는 것처럼 연출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죠? 1번 하루에 2끼만 제공한다. 2번 반찬 가짓수를 줄여서 제공한다. 3번 매 식사 후에 소화제를 제공한다. 소화시키고 또 먹이고 소화시키고 또 먹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4번 작은 그릇에 담아서 식사량을 조절한다. 5번 쓴맛이 나는 재료를 음식에 섞어 제공한다. 일단 이 문제에서는요 4번이 답이죠. 작은 그릇에 담아서 식사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요 좀 칼로리를 조절을 하고
밥을 조금 주고 간식으로 조금 뭔가 간식을 수시로 주면서 많이 먹고 있다는 그런 연출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에게는 우리가 약간 영화 감독이 돼야 됩니다. 그 상황을 연출을 해서 안정시켜주고 마음의 평화를 줘야 됩니다. 그쵸?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밤새 뒤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뭘까요? 뭔가 계속 불편할 수 있겠다. 우리가 유추를 해보고 보기를 봅시다. 이 생각 없이 보기만 보면요. 그 보기에 휘말려서 얘도 답인 것 같고 쟤도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가 어렵다는 거죠. 포인트를 알고 문제를 풀어야지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1번 기저귀를 채운다. 이미 화장실 갔다 왔는데 기저귀 과하게 채울 필요 없죠. 2번 화장실 조명을 꺼둔다. 화장실 조명은 항상 켜둬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캄캄한 속에서 암세포도 죽는다 이래가지고 정말 캄캄하게 하고 잤거든요.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물론 혼자 살지만은 노인이 집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쪽 불은 켜놔요. 저도 이제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젊다고 자만 하면 안 돼요. 저 계단 내려가다가 발가락 부러졌잖아요. 미끄러져가지고.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의 간접 조명은 필요하다는 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도움 요청을 못합니다. 본인이 지금 뭐가 불안한데 자기가 배가 고파서 불안한 건지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를 스스로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친구의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이 이론을 파악하면 요게 답이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실내에서 계속 배회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기 한 번 안 보고 우리 한번 맞춰보자고요. 실내에서 배회하면은 실내에 배회 코스를 차라리 만들어주죠. 함께 있어주죠.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주죠. 가족에 대해서 익숙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죠. 애완동물을 같이 있게 해주죠. 이런 것들이 답인데 1번 밖으로 나가 시설 주변을 걷게 한다.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시설에는 그 대상자들이 막 100명, 200명 있어요. 일일이 다 밤마다 데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2번 배회하지 못하게 주의를 준다. 3번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4번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단순한 일이라고 했죠. 5번 실내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눕게 한다. 강제로 자게 한다고 잠을 안 잡니다. 정답은요.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우리가 이런 문제 풀기 어려운 게 가장 우리는 이게 최선이야? 이런 생각하는데 이 보기에는요. 최선 다음에 했던 차선 또는 세 번째 했던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하고 정답에 가까운 거를 우리가 골라야 됩니다. 국가고시는 그런 거예요. 딱 정답이 없어요. 다른 것들이 아니고 이게 맞는 것 같네. 이런 것을 고르면서 정답을 유추하는 게 국가고시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거울만 보면 욕설하는 치매 대상자 돕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못 보게 가려줘야 돼요. 1번 거울을 보며 함께 욕을 한다. 2번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 이겁니다. 거울 못 보게 해야 돼요. 유리나 이렇게 비치는 걸 못 보게 해야 되거든요. 3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본다. 4번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본다. 5번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욕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이유를 묻지 않아요. 본인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거든요. 아시겠죠?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법은 시설에 있는 치매 대상자가 해질나게 되면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이렇게 막 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쭈쭈 해줘야 돼요. 우쭈쭈. 1번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함께 있어준다. 이거 답 괜찮네. 2번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이래요. 3번 나이 들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해요. 이거 사실 맞는 거지만 이게 도움이 안 되겠죠. 4번 다른 대상자에게 피해가 되니까 조용히 하세요. 5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좀 참아보세요.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거는 없겠죠. 그죠? 눈물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현실에서도 그렇고 이게 국가고시의 답이 되겠습니다. 해질녘에는요 대상자가 너무 더 힘들어하기 때문에 곁에 있어주는 게 좋고요.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론으로 맨날 가족 얘기라고 배웠는데 혼자 사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가족도 아무도 없고 다 죽고 또는 고아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그죠? 치매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떡하죠? 옷을 입혀주던지 뭔가 불편한 게 있는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1번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2번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3번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더워서 벗나? 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4번 벗은 채로 다시 잠을 자게 한다. 5번 스스로 체온을 재어 열이 나는지 체크하게 한다. 혼자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러겠습니까?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대소변 욕구가 있는지 옷이 불편한지, 회음부가 어디가 아픈지, 손톱이 너무 긴 건 아닌지, 바지가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고요.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이 상승한다. 2번 피부가 붉어진다. 3번 동공이 축소된다. 4번 소변량이 증가한다. 5번 수면 시간이 길어진다. 정답은요? 5번이죠? 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감소하는 것은요, 맥박수 감소, 혈압 감소, 소변량 감소되죠? 동공은 확대되어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고 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파랗게 변합니다.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를 빼서 보관함에 넣어둔다. 2번 삽입된 유체도뇨관을 제거해준다. 3번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혀준다. 4번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어준다. 5번 눈이 감기지 않으면 젖은 거즈를 눈 위에 올려준다. 정답요? 5번입니다. 이미 임종 직후 죽었다는 얘기죠. 사망을 하게 되면은요, 머리와 어깨를 올려주죠. 얼굴색이 조금 변화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조명은 차분하게, 사후 강직되지 않게 자세 잡아주고요. 대상자의 소유물 목록 뽑아놓고요. 의치를 뺄지 말지는 대상자 가족하고 확인하고요. 얼굴까지 덮는 거 아니라고 했죠? 드라마에서 작가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어깨까지만 덮는 거예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 아파서 회복 불가능할 때 억지로 내 생명 연장하지 마 이거죠. 1번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2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3번 연명 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이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5번 연명 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정답 뭐죠? 5번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다. 의료기관과 연동되지 않아요. 내가 이거 작성했다고 서울대 연대고대 다 연동되는 거 아니죠. 심폐소생술 안 합니다. 혈액투석 안 해요. 항암제 투여 안 해요. 인공호흡기 착용 안 합니다. 수혈 안 받고요. 그 외에 체외의 생명유지술을 안 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억지로 중단하면 죽는 것들, 진통제, 수분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 영양분 공급, 위관 영양 같은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다 한다는 거.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의 단계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함.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음. 이거 뭐죠? 부정입니다. 임종 적응의 5단계는요. 3개월만 사시고 돌아가십니다 했을 때 반응입니다. 사람의 반응이요. 아니에요. 나 믿을 수가 없어요. 돌팔이 아니에요? 저 다른 병원 가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게 부정이에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닙니다. 분노는요? 왜 하필 나예요? 왜 지금이에요? 이겁니다. 그러다가요. 우리 막내딸 시집갈 때까지만 제발 살게 해주세요. 협상을 하는 거죠. 삶이 얼마라도 더 연장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울해집니다. 더 말로 안 하죠. 그러다가 아휴 나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죽어야겠다. 나는 지쳤어. 이건 수용입니다. 단계도 물어보고요. 순서도 물어보죠. 부분협, 우수, 부정, 분노, 협상 또는 타협이고요. 우울, 수용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2번 작성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다. 3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4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다. 5번 의식이 없는 경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직계가족이 작성한다. 정답이요? 처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처리할 수 있고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 가집니다. 병원끼리 연동 안 되죠. 연명 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사망 후죠. 1번 의치를 빼내어 보호자에게 준다. 이거는 상의한다고 했죠. 2번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어준다. 어깨까지 덮는다고 했죠. 3번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해준다. 요런 게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4번 얼굴색 변화를 막기 위해 베개를 제거해 머리를 낮춰준다? 높여주는 거죠. 5번 튜브가 있는 경우 제거하여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의료행위는요.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습니다. 그쵸? 임종 전에는 기저귀 찼죠? 임종 후, 사망 후에는요. 실금 실반할 수 있기 때문에 패드를 대줍니다.
다음 중에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번 17세 땡이죠. 19세 이상이니까. 2번 20세 미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본인이 작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3번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4번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5번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19세 이상 무조건 본인이 작성해야 됩니다. 남이 했다가는요, 이건 살인할 수 있잖아요.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요것만 효력 발생한다.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약간 소극적인 안락사이다.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거죠.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동공이 축소된다. 2번 소변량이 증가한다. 3번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4번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5번 무호흡과 깊은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정답이요? 5번입니다.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거예요. 동공은요? 확대됩니다. 소변량은 감소하죠? 잠자는 시간이 길어져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손발이 차갑고 푸르스름해집니다. 열감은 없어요. 순환도 안 되고요. 춥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보일러를 올리거나 담요를 덮어주는 거예요. 부분적인 보온을 해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혈액순환이 오히려 저하된다는 거. 임종 적응 단계에서 분노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이러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끌고 싶어지는 거예요. 1번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한다. 2번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한다. 3번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4번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5번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며 관심을 끈다. 분노의 단계에서는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체념하는 거? 부분협 우수, 수용이죠.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협상이죠.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니야, 이거는 오진이야. 이거는 부정이죠.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2번 고인의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3번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여 돕는다. 4번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5번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함께 문상객을 맞는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손을 잡아주거나 이렇게 어깨 다독다독 안아주는 정도겠죠. 보통 모든 요양보호는요, 대상자만 위주로 하지만요, 임종 때는 가족까지 조금 보듬어 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있어주죠.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나요?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장례식 안 가요. 장지에 가지 않아요.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 뭐예요? 여러분, 청각이죠. 1번 손을 잡아준다. 이건 감각적인 거죠. 2번 조명을 밝게 켜둔다. 3번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4번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5번 즐겨 쓰던 아로마 향을 맡게 한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는 청각이니까 그 청각에 맞는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잡아주며 곁을 지켜주죠. 대상자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고요. 희망하는 종교 의식도 알아봐야겠어요.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의료행위죠. 2번 침상머리를 낮춰 반드시 눕힌다. 침상머리를 높여줍니다. 3번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4번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5번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준다. 정답은요? 5번이죠.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대상자를 혼자 있게 하면은 죽음 앞에서 자기 혼자 있다는 게 너무 서글플 것 같아요.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임종 적응 단계 중에 타협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은 이건 뭐예요? 우리 막내딸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1번 왜 하필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분노죠. 2번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이건 뭐 우울이죠. 3번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부녀 무수 수용이죠. 4번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면 좋겠어. 이거 아닙니까? 그죠? 협상이죠. 5번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겠어. 이거는 초창기에 이건 오진 아니야. 이런 부정입니다. 제가 사실 임종요양보 이거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사실 힘들어요.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직후입니다. 1번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의료용이 안 하죠. 2번 눈을 감지 않은 경우 그대로 둔다. 3번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4번 대상자가 있는 방의 조명을 꺼둔다. 5번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둔다. 정답은요? 5번이죠. 얼굴색 변화 방지를 위해서 상체를 살짝 올려주는 거고요. 몸이 굳기 전에 자세 바르게 잡죠. 시트는 제발 어깨까지만 덮어요. 눈이 감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솜이나 거지 적셔가지고 양쪽 눈 위에 올려놓으면 적시니까 약간 무거워지니까 눈꺼풀이 밑으로 내려온다 이 얘기입니다. 응급상황 문제풀이 한번 해보자고요. 대상자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다음 그림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이거 뭐죠? 질식한다 이거죠. 1번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2번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3번 손가락을 넣어 떡을 빼낸다. 4번 떡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게 한다. 5번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한 후 명치를 눌러준다. 정답 뭐죠? 4번입니다. 일단 기침해봐 막 등쳐주겠죠. 하다 안 되면은 하임리법 하겠죠. 손가락을 넣어 떡을 빼낸다. 의식이 없거나 했을 때요.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골절은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부목 되기 전까지요. 1번 온찜질, 2번 발목 부위 붕대로 압박한다. 3번 발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본다. 4번 손상 부위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번 침대에 눕히고 발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려준다. 정답 뭘까요? 4번입니다. 발목 골절이 의심된다고 했잖아요. 일단은요, 골절이 있으면 그 순간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나 멍이 드나 이런 것을 관찰을 하고 나서 뭐 병원을 가든 119를 부르든 하면 되겠죠. 일단 골절이 의심되면 움직이지 않고요.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 해줘야 돼요. 그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심폐소생술 하는 순서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 가나다라 보면 더 헷갈려요. 심폐소생술 하는 순서요. 반도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나서요. 도움을 요청하죠.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청바지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 확인. 심폐소생술의 그 심이요. 심장을 압박하는 가슴 압박이고요. 심폐소생술의 폐가요. 폐를 살리는 인공호흡입니다. 숨을 불어넣는 게 인공호흡이잖아요. 그쵸? 반도, 가기, 인상.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하기 전에 기도를 이렇게 똑바로 유지해준다 이겁니다. 요 순서를 아셔야 되겠죠. 인공호흡은요. 10초에 2번 이내로 불어준다.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잖아요. 그죠?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도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3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4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5번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과 왼쪽 빗장뼈 밑에 붙인다. 정답 뭐예요? 4번입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하는 게 아니라 전원 켜고 패드 부착하는 거예요.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요. 이 사람 심장만 분석돼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주무르고 만지면 안 되죠. 이때는 가슴 압박하지 않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붙이는 게 맞는데 오른쪽 왼쪽 이거 맞나 보다. 그런데 아쉽게도 반대예요.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 아래인데 이렇게 반대로 나왔습니다. 장구 연주를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법은 이거 경련 아닙니까? 그죠? 1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장구를 치운다. 2번 장구채를 손수건으로 싸서 입에 물려준다. 3번 안전한 곳으로 옮겨 항경련제를 복용하게 한다. 4번 제자리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 후 꽉 붙잡아준다. 5번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를 베개를 받쳐 기도를 유지시킨다. 여러분 정답 뭘까요? 이런 문제는요. 보기를 다 보면 사실 헷갈립니다. 경련하면은요. 뭐죠?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답이 1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서 이게 부닥쳐서 상처있거나 다치는 것을 방지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5번 봐보세요.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 베개를 받쳐 기도를 유지한다. 베개 받쳐주는 것까진 괜찮아요. 똑바로 눕히는 게 아니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야 된다고 했어요. 입에다 무슨 자갈 물리지 않습니다. 입에 뭐 집어넣어 주지 않아요.
머리를 뒤로 젖히는 거는요. 심폐소생술 할 때, 기도 유지할 때 그렇게 하고요. 경련은 무조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입에서 막 거품이나 이물질 나오는 거를 기도를 막지 않게끔 옆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발에 쏟아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상 부위에 얼음 조각을 대어준다. 2번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3번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압박붕대를 감아준다. 4번 화상 부위에 수돗물을 세게 틀어준다. 5번 손으로 화상 부위를 만져 감각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2번이에요. 화상을 입으면 일단 찬물에 15분 담그죠? 그리고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빼야 돼요. 의복은요, 가위로 잘라내야 돼요. 살점 뜯어지거든요. 제가 살다가요, 전기장판에 저온 화상을 입었어요. 얼마 전에 그 시트를 좀 얇게 깔고 전기장판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엉덩이가 따끔따끔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는 이게 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너무 따가워가지고 한 1시간을 시원한 그 수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1시간을 찜질을 했어요. 그래서 2도 화상 수포까지는 안 올라왔는데 그 전기장판 이렇게 점점점 있는 그대로 그냥 이게 이 수포가 아주 조그맣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대상포진인가? 그랬었는데 이제 검색해 보니까 그 전기장판 저온 화상에 이제 그런 비슷한 사진이 있어서 화상 연고만 처방받아서 발랐습니다. 여러분, 전기장판은 이렇게 그 멀쩡한 사람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대상자나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임종에 가까우신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적인 보온을 굉장히 조심해 줘야 됩니다. 많이 누워있는데 그렇게 화상 입으면 또 욕창으로 가니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장뼈 하단에 칼돌기를 압박한다. 우리 칼돌기 압박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2번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5cm죠. 3번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분당 100에서 120회예요. 1초에 2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빨리 갑니다. 4번. 매 압박 시마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요거 맞습니다. 압박 위치가 바뀌면 안 되고 이 손꿈치를 고정시키고 해야 돼요.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15대 1로 한다. 30대 2죠. 성인은 무조건 30대 2입니다. 아시겠죠? 소아는 또 다른데 우리는 다 대상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30대 2로 가셔야 돼요. 정답은요. 4번이죠. 매 압박 시마다 압박 부위가 바뀌지 않게 손꿈치를 고정하고 한다. 다음 중 자동심장 중격기의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1번 인공호흡을 한 후, 2번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직전, 3번 전원을 켜자마자, 4번 패드를 부착한 직후, 5번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이 문제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정답 5번이거든요.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리지 대처 방법은 경련 아닙니까? 고개를 옆으로 하는 게 답입니다. 1번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2번 몸을 꽉 잡아 다치지 않게 한다. 3번 위험한 물건이 없는 곳으로 옮긴다.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5번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 옷을 말아준다. 이거 뭐예요? 고개를 옆으로가 가장 정답입니다. 다른 거 다 그냥 다 맞는 것 같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가 가장 중요하고요.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귀도 확보 안 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기 3번처럼 위험한 물건이 없는 곳으로 옮긴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꽉 붙잡지 않아요. 더 다치니까요. 대상자가 약을 복용한 후에 복통, 구토, 흉통 등의 증상을 보여서 쓰러졌을 때 대처법은 1번 따뜻한 보리차를 먹게 한다. 2번 즉시 할미리법을 시행한다. 3번 토사물을 치워 주변을 정돈한다. 4번 복용량이 적더라도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5번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정답 뭐예요? 일단 문제가 생겼죠. 보고한 다음에 병원 데리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보고한다 그게 있었으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랬을 때 뭐 보고한다가 이게 병원 데리고 간다랑 보기가 겹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토사물을 치워 주변을 정돈하면 안 돼요. 뭘 먹고 이 구토를 하는지 위세척을 해야 되는지 구토를 시켜야 되는지 약의 그 포장지나 통을 들고 가야 돼요. 모른다고 하면 구토물이라도 들고 가서 어떤 약을 먹었다. 예를 들어서 쥐약 먹잖아요. 혈관이 다 터지거든요. 비타민 K 주사 맞아야 됩니다. 뭐 먹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서 병원에 가져가는 게 좋죠.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병원에 들고 가야 돼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는 반도각의 인상. 이거 알면 답 딱 나오죠? 반도각이인. 여기까지 나왔네요. 그 상태 확인은 안 나왔죠? 정답 2번입니다. 반도각이 인상. 이거 알면 끝나요. 머리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고시는요. 80문제를 90분에 풀죠? 아는 거 빨리빨리 풀어야 모르는 거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30회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켠다. 2번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기다린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4번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을 누른다. 5번 정상 호흡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정답 뭐예요? 3번이에요. 가슴 압박은 그냥 계속한다. 단 리듬 분석합니다 할 때만 하지 말아라 이거죠. 가슴 압박 30대 2라는 거. 30이 가슴 압박이고 2가 인공호흡입니다. 충전 중이어도 가슴 압박은 계속한다.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한다. 패드 어디다 붙이죠? 오른쪽 빗장뼈 쇄골 아래, 왼쪽 젖꼭지 옆,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 거기다 붙입니다.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뭐가 막혔다는 거죠? 1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번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3번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적긴다. 4번 옷에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하게 한다.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의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이거 뭐예요? 하임 리법 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목을 움켜잡는다 하면은 하임 리법입니다.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는데 어느 부위? 배꼽하고 명치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쿡쿡쿡쿡 굉장히 세게 밀어 올려야 돼요.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일단 찬물에 빨리 담가줘야 돼요. 1번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장신구를 빨리 빼줘야지 나중에 그거를 전기톱으로 잘라야 되거든요. 2번 물집을 터뜨려준다. 3번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4번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한다. 5번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죠? 붓기 전에 장신구를 빼준다. 1번 답입니다. 물집 터뜨리지 않죠? 마른 휴지 아니고요. 그 깨끗한 물에 적신 수건 같은 것으로 덮어줍니다. 그 화상 부위를 수돗물에 대면은요. 그 조직이 상해요. 시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대처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연장자의 지시에 따른다. 2번 전문 의약품을 사용하여 처치한다.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손으로 처치한다. 4번 전문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미룬다. 5번 응급처치를 해도 반응이 없으면 처치를 중단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기 어떻게 바뀌어요?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의료행위 한다 이럽니다. 그래 긴급을 요하는 사람 먼저지 이거 앞에만 보면 맞거든요. 근데 의료행위는 아니니까 그런 보기도 주의하셔야 돼요. 응급처치 교육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른다.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대상자가 넘어져 출혈은 없으나 손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골절하면 뭐죠? 움직이지 않는다 냉찜질한다. 잘 때 올리고 잔다입니다. 1번 튀어나온 뼈를 압박한다. 2번 손목 부위를 지압해준다. 지압, 마사지 이런 거 피합니다. 만지지 않아요. 3번 손목을 반복적으로 털어보게 한다. 뼈 조각 날아가겠죠. 혈관 다 잘려요. 4번 손목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그나마 괜찮죠 능찜질. 5번 의자에 앉히고 팔을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붓는다니깐요. 정답은요 4번이죠.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게 하죠. 붓기 전에 장신구 싹 빼주죠. 고정시키죠. 얼음찜질하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심폐소생술 중에서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직각으로 해주라고 그랬어요. 정답 뭐죠? 2번이 되겠습니다. 가슴이 최소 5cm 눌릴 정도로 체중을 실어서 압박하죠? 매번 압박시마다 위치는 안 바뀌어요. 1분에 100에서 120배 속도로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1분이 몇 초예요? 60초죠. 1초에 2번 누르면 120회 아니겠어요? 심폐소생술 할 때 인공호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0대 2 30은 가슴 압박, 2는 인공호흡이죠. 1번 턱을 아래로 당겨 기도를 개방한다. 위로 제꼈죠. 2번 10초마다 한 번씩 숨을 불어넣는다. 10초마다 2번 불어넣었어요. 3번 위가 팽창되도록 세게 숨을 불어넣는다. 4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15대 1로 한다. 30대 2죠. 5번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요거 맞습니다. 10초 이내로
인공호흡을 하는데요. 뭐 1초에 걸쳐서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뭐 이게 답입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확인하거든요. 턱은 위로 당기는 거죠. 10초마다 한 번씩이 아니라 10초에 2번이었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였죠.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호보에 있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